스타듀밸리에는 다양한 작물이 있지만 상점에서 안 파는 특별한 작물이 있죠. 바로 1.6 업데이트로 등장한 당근, 여름호박, 브로콜리, 파우더멜론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 지렁이 말고 꿈틀거리는 초록색 지렁이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것을 호미로 팠을 때 씨앗을 얻을 수 있습니다. 씨앗 위치는 스타듀밸리 전역에 경작 가능한 땅에서 랜덤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 걷는 챌린지가 될 겁니다. 이름은 유구성 1.6 작물농장. 이번엔 내구석 농장에서 시작합니다. 1.6 작물로 엔딩 보기! 일어나면 자연스레 침대 위치 바꾸고 파스잎 씨앗 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주변 잡초를 가볍게 정리하고 파스잎 씨앗 개수 맞춰 땅을 판 뒤 심고 물을 주죠. 나무 캐다가 체력이 간당간당해 멈추고 상자를 만들어 모든 걸 넣어줍니다. 그러곤 농장을 벗어나 호수 한 바퀴를 돌며 잡초를 베고 채집물을 쭉쭉 파고 해변도 갔다가 마을에도 방문해 쓰레기통도 뒤지고 그렇게 위로 올라와서 도서마트 위에 있는 잡초를 베었죠. 마을회관 옆에 있는 잡초도 베어가며 씨앗을 모았고 얻은 건 상자에 넣어주고 탈진되고도 계속 농장 정리했습니다. 마이너스 15인가까지 버티니까 한 5번 정도 곡괭이 휘두르고 잠을 잤습니다. 2일차 눈 뜨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작물에 물주기입니다. 오늘은 체력 조금 남을 때까지 나무 캐고 마을 한 바퀴 돌아줍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줄 겁니다. 산에서 마을로 쓰레기통에서 먹을 거 나왔으면 바로 먹어주고 옴냠냠. 이번 챌린지에서는 호감도 따위 신경 안 쓰니까 한번 째려보고 갈 길 갑니다. 한 바퀴 다 돌았으면 농장으로 돌아와 잡초 정리했죠. 3일차는 확정적으로 비가 오는 날이죠. 그동안 모은 채집물들 모음으로 바꿔준 뒤 다 심어줬어요. 1.6 업데이트로 채집 경험치뿐만 아니라 농사 경험치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빠르게 농사 10레벨을 찍어야 하는 저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인 작물입니다. 앞으로는 매일 물 주고 마을을 도는 루틴을 가질 겁니다. 나무 300개를 가지고 다리를 고치고 채집했죠. 여기서 생선으로 분류되는 거는 킵하고 산호랑 성게는 가차없이 버릴 겁니다. 버릴 건데 줍는 이유는 채집 경험치 때문이죠. 그러곤 농장으로 돌아와 남은 체력으로 늦은 밤까지 농장 정리했어요. 4일차에는 보고 싶지 않은 까마귀를 보며 하루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채집물도 15개 이상으로 카운팅 되네요. 돌면서 얻은 채집물은 차근차근 늘려갔습니다. 이게 다 제 경험치입니다. 5일차 다 자란 파스잎을 수확하고 마을을 돌아줍니다. 아 근데 이때쯤 나올 법한데 안 나오더라고요. 5일, 6일, 7일, 8일이 되어서도 안 나왔습니다. 그동안 광산도 돌면서 열심히 내려갔죠. 그렇게 19층에서 상자가 다량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9일이 되어서야 오솔길에서 첫 번째 초록색 지렁이를 발견했습니다. 매계절 9일에는 오솔길에서 확정적으로 씨앗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튼 광산에 가는 길 인벤토리 차지할까봐 돌아오는 길에 가져가야지 했는데 12시가 넘은 시간에 어둡기도 하고 까먹고 그냥 지나갑니다. 젠장. 다음날 또 이제 마을 한 바퀴 도는 길에 지렁이 발견해서 캐주고 책 읽고 지렁이를 그제서야 캐줬죠. 농장으로 돌아와 심어주고 까마귀가 먹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바로 허수아비 만들어 심어줬습니다. 13일은 첫 번째 당근 수확이 있는 날입니다. 당근은 나중에 씨앗 생성기를 만들고 나서 씨앗으로 불려줄 생각이라 모두 상자에 보관해줍니다. 물 다 주고 나서 달걀축제에 참가하러 왔어요. 아슬아슬하게 11개 찾고 나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죠. 휴! 밀짚 모자는 제 겁니다. 축제가 끝나면 늦은 밤이지만 저는 해변으로 갑니다. 봄에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광산에 왔는데 39층에서 아무 곳이나 클릭하다 내려왔다. 31층에서 39층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계단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41층에서 두 번째 당근 씨앗을 얻고 농장으로 귀가합니다. 농사 1레벨을 달성해 스프링클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15일부터는 세몬베리가 나오기 때문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겸사겸사 모두 얻어줬습니다. 여기도 그동안 열심히 구워졌던 주개로 스프링클러도 만들어 농장에 설치해줬죠. 일단은 이렇게 하고 다음날 수확하고 위치를 바꿔줄 겁니다. 좋아요. 자동화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채집하고 이제 스프링클러 위치들 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좀 더 깔끔해졌죠? 그러고 광산에 와 상자 부셔서 세 번째 씨앗을 얻었죠. 농사 레벨을 올려야 하니까 심어주고 요 구멍들은 나중에 스프링클러를 위해 남겨뒀습니다.
매일 돌아다니고 채집하고 농장 정리하고 늦은 밤까지 일했죠. 18일은 농장에서, 19일은 광산에 있는 상자에서 씨앗을 추가적으로 얻었습니다. 20일은 마을 한 바퀴 돌고 농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견했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22일에는 또 광산에서 상자 부시면서 발견했죠. 누가 뭐라 해도 중간중간 쓰레기통도 계속 뒤졌고요. 26일에는 자란 채집물을 수확하면서 농사 4레벨을 달성했죠. 씨앗은 땅 파진 방지용으로 심어줬습니다. 27일 광산에서 씨앗을 하나 얻었는데 이제부터 여름 호박이 나옵니다. 해당 날짜는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그렇게 봄 마지막 날, 하도 낚시를 안 하니까 집 앞까지 찾아온 윌리에게서 낚싯대를 받고 그대로 다시 상자에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봄 28일 마지막 날, 당근 16개를 얻었습니다. 채집물도 많죠? 스킬 레벨은 농사 4렙, 채집은 6렙으로 여름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던 씨앗 모음들을 먼저 심어줬습니다. 봄에 안 심고 모아서 여름에 심는 이유는 여러 번 수확 가능한 옥수수와 매운 고추 때문인데요. 여러 번 수확하면서 농사 경험치를 얻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부 심어주고 마을을 돌면서 채집물을 모아주고 쿠키 좋아요, 스위트피 100냥급 얻었습니다. 야생 씨앗 모음으로 바꿔주고 심어주고 그렇게 보냈죠. 2일에는 광산 100층에 도달해 별방울도 하나 얻었습니다. 냠냠. 6일이 돼서야 여름 호박 씨앗을 발견했고 7일에 마을에서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좋아요. 까먹고 씨앗을 안 사서 8일이 돼서야 잡화점에서 옥수수 씨앗을 구매해 심어줬습니다. 옥수수는 다계절 식물이라 가을까지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9일에 오솔길에 방문해 까먹지 않고 씨앗 챙겨줬고요. 광산을 돌면서도 얻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광산이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기분 탓일까요? 12일에 색이 변한 바닷가에서 채집도 했고 광산에 들어와 내려가면서 120층도 찍었습니다. 해골 광산은 가지 않을 건데 어두면 기뻐요. 좋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는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음날 농장에 운석이 생겼죠. 그리고 또 잠을 자는데 또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농장에 두 번째 운석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게 연달아 이게 무슨 확률이죠? 당황하느라 옆에 있는 지렁이도 늦게 봤다고요. 바로 챙겨줘요. 씨앗 모음은 점점 늘어가 매일 물 주고 수확하고 관리하는 게 늘어났습니다. 이래 제가 물 주겠죠. 16일 눈 뜨고 수확합니다. 수확한 거 상자에 넣고 밑에는 스프링클러가 없기 때문에 손수 물을 줍니다. 물 주는데 집중해서 지금 못 봤는데 물 뿌리게 물이 없어서 채우러 가는 길에 발견해서 챙겨줬습니다. 밤늦게까지 물을 줬지만 심고 뿌리느라 시간이 부족해 몇 개 못 주고 잠을 잡니다. 아쉬워. 그렇게 드디어 16일 밤 고급 스프링클러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가지고 있는 거 탈탈 털어서 농장에 배치해줬습니다. 하나, 둘, 셋. 광산에 가는 길에서 얻고 광산에 있는 상자에서 한 번 그리고 2번 얻었습니다. 18일은 녹색비가 오는 날이라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날입니다. 잡초를 베면 섬유와 낮은 확률로 씨앗 모음을 드랍하는데 씨앗 모음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온 마을 잡초를 베어가며 움직였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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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서 산은 돌지 못했네요. 절임통도 슬슬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석탄이 생길 때마다 절임통을 더 만들었고 여름 호박을 절임통에 먼저 넣어줬죠. 그렇게 24일 농장에서 첫 번째 브로콜리 씨앗을 얻었습니다. 다음날 기찻길에서도 얻었고요. 25일 밤 농사 8레벨을 달성했고 여름 28일입니다. 첫날에 비해서 작물이랑 스프링클러가 많이 늘었죠? 와 이것 좀 보세요. 여름 호박은 절임이랑 해서 130개 정도 수확했네요. 절임통은 14개입니다. 스킬 레벨은 농사 8렙이랑 채집 8렙 찍었습니다. 술통을 만들어서 커피를 제조하고 앞으로 마시며 뛰어다닐 겁니다. 이제 가을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던 브로콜리 씨앗 심고 성장 촉진제도 만들어 뿌려줍니다. 그 뒤엔 씨앗 모음들을 심어줬어요. 커피 마시고 한 바퀴 뛰어볼까요? 호수에서 한 번, 해변에서 한 번, 기찻길에서 한 번 얻었습니다. 절임통은 점점 늘어갔고 어느 날은 요정이 찾아오기도 했죠.
수확하고 절이고 씨앗 찾고 채집하고 그렇게 가을을 보내던 중 반가운 레벨업 소리가 들리며 그날 밤 농사 9레벨을 달성해 씨앗 생성기를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되었죠. 다음날 3개 만들어서 씨앗들 돌려줬어요. 스킬 9렙에서 10렙을 가는데 무려 5,000의 경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호박을 돌려줬고요. 그 다음에는 브로콜리 돌리고 심어주고 유정장미도 들려줬습니다. 이것들 다 수확하기 전에 레벨업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시즌 작물을 정리해가면서 심어줬습니다. 16일은 품평의 날이라 오랜만에 행사에 참가하기로 합니다. 가지고 있는 건 당근밖에 없어서 당근으로 도배해줬죠. 딱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루이스가 보면서 당황한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런 건 없네요. 그리고 참가상으로 스타 토큰 50개를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보상인데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상점에 있는 경품 티켓을 구매해 루이스는 집에서 기계를 돌린다면 첫 번째는 무조건 1.0 작물 씨앗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필요한 건 스타 토큰 1000개죠. 바로 배팅해 주는데 연속으로 이겨서 50개이던 토큰이 어느새 800개로 되는 건 순식간이었고 그게 연계가 되는 건 더 순식간이었죠. 만회한다는 생각으로 전재산 제출에 생선 잡으러 왔지만 낚시 레벨 1렙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빠른 물고기였습니다. 포기하고 그대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마을을 돌면서 씨앗을 모아갔죠. 해변에서 하나 얻고 기찻길에서 마을에서 호숫가에서 얻으며 24일 밤 드디어 농사 10레벨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장인 스킬을 찍음으로써 지금까지 만든 제작품의 가격이 전부 올랐기 때문에 저림들을 다음날 전부 팔아주면서 28,000골드를 한 번에 벌었습니다. 난 이제 부자야. 26일 바로 조자에게 달려가 회원권을 구매했고요. 이게 다 마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28일 가을 마지막 날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브로콜리만 수확하고 다른 작물들은 내비뒀어요. 농사 10레벨을 찍었으니 굳이 수확하진 않겠습니다. 스킬은 농사 10렙, 채집 9레벨이에요. 절임통은 쉴 틈 없이 돌려줬습니다. 그렇게 겨울 시작! 겨울에 절이고 파우더 멜론을 심으며 시작합니다. 원래 7일이던 날짜가 뒤성초월 뿌리니 2일이나 줄어들었죠. 좋습니다. 절임을 만들고 3일 차에는 두 번째로 판매하면서 그 다음날 가장 먼저 온실을 뚫어줬습니다. 뚝딱 뚝딱 뚝. 에블린 할머니에게서 받은 정원용 화분은 집에다 설치해 온실에 있는 작물이 언제 다 자라나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했죠. 온실이 고쳐지고 나서 농장에 있는 스프링클러를 떼다가 온실로 옮겨줬습니다. 브로콜리를 심어줄 거라 씨앗 생성기를 돌려주면서 온실에 땅을 갖고 나갔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초반에 생산 안 버리고 모아뒀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 고급 비료로 만들어서 뿌려주는데 개수가 모자라서 일반 비료도 만들어서 뿌려줬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정원용 화분에 물을 줍니다. 온실에 매번 들어가 확인하기엔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는 거죠. 파우더 멜론도 다 자라면 씨앗 생성기에 돌려가면서 불려갔고 마을을 계속 돌면서 씨앗도 모아갔습니다. 8일차에는 세 번째 판매를 진행했고 조저마트 오픈 전까지 마을을 돌면서 채집하고 두 번째로 다리를 고쳐줬습니다. 쑥싹 쑥싹 쓱 쑥싹 쑥싹 쓱. 다음날 열심히 걸어가서 폭탄을 터뜨리며 석탄도 모았고요. 온 김에 나무도 캐면서 오랜만에 손이 떨릴 때까지 일했죠. 확실히 겨울이라 해가 일찍 지네요. 정원용 화분에 심어둔 브로콜리가 다 자랐습니다. 이 뜻은 뭐다? 온실에 브로콜리가 다 자랐다는 뜻이죠. 절임통에 넣어가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20일 23,000골드를 벌었고 바로 세 번째 광차를 수리했죠. 똑땅 똥땅 똑땅 똥땅 똑땅 똑. 절임통을 수확하고 넣고 23일 11,000골드를 벌어들이고 와인도 만들었어요. 남은 돈으로 네 번째 패닝을 수리했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그렇게 24일 가져갔던 거 팔면서 산타가 썰매 끄는 모습도 봤고 아직 팔 때가 아닌데 이거 보고 싶어서 팔았어요. 25일 온실에서 수확하고 축제에 참가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우편함을 확인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제 비밀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어서 한 명 한 명 말을 걸었죠. 왼쪽 방향으로 돌면서 마지막 빈센트가 돼서야 비밀 친구가 빈센트인 걸 알았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파우더 멜론 줬어요. 아니 왜 근데 반말이지? 자식이 말이야.
그렇게 선물을 주고 나니 제 비밀 친구가 누군지 밝혀졌는데요. 쉐인이었습니다. 이 친구? 저한테 뭘 줄지가 가장 궁금한데 두구두구두구 보라색 버섯이에요? 빨간색 버섯이 아닌 게 어딥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고맙더라고요. 고맙다 야. 농장으로 돌아와 저렴을 수확하고 판매하면서 버스를 해금을 4만 골드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조자마트로 가는 길에 꽃을 하나 주었고요. 오픈 시간 전까지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아니 가만 생각해보면 역시 조자가 최고인 것 같아요. 조자 앞에는 의자도 갖다 놓고 피에르네 자파점 앞에는 의자 없잖아요. 역시 조자가 답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9시 정각에 맞춰서 입장합니다. 버스 해금을 줬습니다. 다 완료한 기쁨으로 모리스에게 이제 아까 주었던 꽃을 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카운터 친구에게도 주려고 했는데 안 돼서 결국 출근하는 셰인에게 줬습니다. 아니 근데 왜 좋아하지? 나는 이런 모습이 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좋아해주니 다행이에요. 자식이 말이야. 그렇게 그날 밤 버스가 수리되면서 엔딩입니다. 그렇게 엔딩을 보러 가기 전에 조금의 후기를 남겨보자면 이번 챌린지 농작물 4종류나 팔 수 있으니까 까매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약보다 큰 코 다쳤습니다. 시안 위치가 나오는 날이 완전 랜덤이라서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을 돌았고요. 스킬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채집물에 물 주는데 손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당근을 흔들어. 초반에는 역대급으로 조금 힘들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스프링클러가 늘어나고 씨앗 생성기로 씨앗도 늘어가니까 그나마 수월했네요. 이번 챌린지 힘듦 1순위로 등극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도 2번 해보니까 저번보다 빨라졌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엔딩 멘트에 다가왔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